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C++ 프로그래밍 네 번째 노트입니다. 어, 노트 2에서 우리는 원시 타입을 살펴봤었습니다. 원시 타입과 비교되는 타입이 복합 타입입니다. 원시 타입은 하나의 값만 유지하는 타입이고 복합 타입은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는 타입입니다. 보통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배열, 문자열, 그리고 구조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에서는 구조체를 제외한 배열과 문자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C 언어를 배울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의 차이점 위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조체는 객체장에서는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구조체와 클래스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장부터 객체장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구조체에 대한 언급이 부분적으로 나오지만 별도 세부절 형태로 구조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노트에서는 열거형도 설명을 드리는데 열거형은 원시 타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거형은 원시 타입이죠. 복합 타입은 아니지만 복합 타입이 아니라 원시 타입이지만 일반적인 원시 타입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노트에서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배열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열은 대표적인 복합 타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는 타입이지만 배열의 특징은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당연히 복합 타입들은 하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유지하는 여러 개의 값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배열이 없으면 프로그램 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40명의 학생을 성적을 처리해야 되는데 복합 타입이 없으면 40개의 정수 변수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선언해야 될 변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집단 연산을 하기 어려운 거죠. 뭐 40명 학생의 평균을 구한다든지 가장 잘하는 학생을 구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런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배열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용량이라는 개념하고 크기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용량은 배열을 만들 때 확보한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이 공간을 다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열을 사용할 때 현재 중요한 것은 용량보다는 크기입니다. 크기만큼만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내가 어디까지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량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용량이라는 것과 크기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고, 내가 배열을 인자로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 C에서는 이 용량 또는 크기를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이 점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열은 아까도 말했듯이 복합 타입이고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는데 하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값들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배열 이름과 색인이고요.
이 세기는 C부터 0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C에서부터 0 값을 첫 번째 요소의 색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이 각각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열은 크게 5가지 중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배열의 특성은 C++만이 갖고 있는 특성은 아니고 대부분 고급 언어에서 제공하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배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동질 구조입니다. 그런데 동질 구조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반드시 동질 구조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체형 배열에서 정수 배열에서 첫 슬롯의 개수를 유지하고 나머지 슬롯의 값들을 유지하면 첫 번째 슬롯에 유지한 값과 나머지 값은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닙니다. 문자열도 A, B, C 이런 문자열이 있으면 실제 C에서는 A, B, C라는 문자들을 유지하고 맨 끝에 0값에 해당되는 널 문자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실제 문자열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요 3개가 되겠고 얘는 이들 데이터하고는 다른 용도입니다. 따라서 동질 구조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물리적인 동질 구조이지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객체지향으로 넘어가면 펫 배열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고요. 애완동물 배열이요. 그러면 이 애완동물 배열에 각각에 유지하는 게 강아지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고 또 햄스터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짜 논리적으로는 절대 동질 구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같은 타입이니까 애완동물이라는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객체지향이 되면 조금은 다른 타입들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으로 요소들 간에 순서가 존재합니다. 순서가 존재한다는 건 어떤 요소를 우리가 하나를 결정하면 이 요소에 앞 요소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뒷 요소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없을 수는 있지만 있으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앞 요소는 최대 하나, 뒷 요소도 최대 하나입니다. 그런 구조를 우리는 linear structure, 선형 구조라고 하고 배열도 선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배열의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치에 의해서 접근이 되고 이것을 색인이라고 하는데 이 색인 값은 C부터 0이라는 값을 첫 번째 요소를 지정할 때 첫 번째 생일로 1이 아니라 0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위치 정보를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집니다. 요거는 정적, 자동 배열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동적 배열은 배열의 용량이 컴파일 시간에 결정되는 건 아니고 실행 시간에 필요한 순간에 용량이 결정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컴파일 시간이 정해진다는 것보다는 같은 위치에서 배열의 용량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개짜리 배열을 만들었으면은 이 10개짜리 배열은 그 자리에서 20개짜리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동 정적 배열은 아예 용량을 바꿀 수 없지만 동적 배열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가장 큰 이점은 다른 복합 자료 구조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자료 구조에서도 이 배열을 중요한 자료 구조로 활용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배열이 다른 구조들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바로 이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미 접근할 수 있다. 즉 0번째 색인을 접근하든 3번째 색인이 3인 애를 접근하든 5인 애를 접근하든 어떤 애를 접근하든 얘를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배열은 연속 공간에 할당되며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를 들면 배열이 이런 식으로 연속 공간으로 유지가 안 되면 이 주소를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으면은 또 이 주소를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두 연속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면은 요 위치들의 정보를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요거의 시작 주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가 뭐 시작 주소가 100이라고 그러면 요 데이터는 100이라는 주소에 시작했죠. 그럼 요 색인이 1인 애의 주소는 요 크기가 4바이트면은 104가 되겠고, 두 번째는 108이 되겠고, 세 번째는 112가 됩니다. 즉, 100 더하기 size of 요 요소, 만약 정수이면 int, 곱하기 색인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요 위치들을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색인 정보와 시작 주소만 있으면은 어떤 요소를 접근하든지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다. 이것이 이런 임의 조건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속 공간으로 저장되어야 되고 동질 구조이어야 합니다. 배열의 선언.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성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선언할 때에는 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용량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정적 또는 자동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여기처럼 동적 배열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적 배열의 경우에 함수 내에서 선언하게 되면 함수 공간에, 즉 우리가 스택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지게 되겠고 함수가 호출했을 때 만들어져서 함수가 사라지면 자동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전역 변수로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수명이 프로그램 수명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함수 스택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다른 별도 영역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동적 배열을 만들게 되면 이 동적 배열의 공간은 스택이라고 안 하고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집니다. 즉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면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즉 함수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겠고 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여기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광역 공간이 있다고도 하고 이 광역 공간이 힙 내에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 이런 전역 변수들이 만들어진다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적 배열은 이렇게 이제 선언할 수 있는데 용량이 20인 배열이 생성이 되고 보통 이제 함수 내에 선언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함수 스택에 선언이 되고 이 용량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이 정적 배열도
일반 원시 타입과 마찬가지로 초기값 목록을, 이제는 초기값이 하나가 아니라 초기값 목록을 주어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값 목록에 제시되는 초기값의 개수는 용량과 같거나 적어야 됩니다. 용량보다 더 많은 초기값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값 개수가 부족하면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초기화되고, 이 기본값이라는 건 0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 계열은 0이 되겠고, 부동소수는 0.0, 그리고 캐릭터도 0, 그리고 불은 false,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11 이후부터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균일화된 초기화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코르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요 배열 선언 뒤에다가 중괄호를 바로 붙여서 초기값 목록을 제시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빈 걸 주는 건 안 됐어요. 최소 하나를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빈 걸 주면은 N3는 모두 0으로 초기화됩니다. 첫 번째 N1은 초기값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요소가 어떤 값으로 초기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N2는 1, 2, 3, 4, 5로 초기화되는 거고, N3는 용량이 5인데 아무것도 안 주어지기 때문에 다 0으로 초기화됩니다. 얘와 이렇게 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M4는 용량이 5인데 초기값은 2개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머지 3개는 0으로 초기화됩니다. 초기값 목록을 줄 때에는 용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나열된 개수만큼이 용량이 됩니다. 따라서 N5의 용량은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선언할 때 사용했던 기호를 보통 그 데이터를 접근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참조 변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을 생성한 다음에는 그 배열에 접근해서 데이터도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도 열람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요 배열 선택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게 되겠고, 지난번에 그 우선순위 살펴보면 이렇게 오는 것들이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A.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앞에 오는 게 세 번째 -A, 이런 것들이 세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았다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식이, 요 표현식이, 요 선택식이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오냐 오른쪽에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왼쪽에 오면 요 위치에다가 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 얘는 그 위치에 있는 값만 가지고 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세기는 항상 요 배열 선택식에 들어가는 요 표현식의 결과값은 정수가 돼야 되겠고, 그 정수의 범위는 0부터 용량 -1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 더 중요한 거는 용량보다 크기 -1이 되겠죠. 만약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배열이 용량은 10인데 3개의 값만 유지하고 있으면 크기는 0, 1, 2, 요 3개의 색인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배열은 접근할 때 색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부터 보통 차례로 접근하기 때문에 for문과 함께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for int i는 0, i는 배열의 사이즈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대에 접근해서 뭐 합계를 구한다든지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어떤 요소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은 충분히
아마 C부터 많이 사용을 했을 것이고 이해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리트 코드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remove duplicates from sorted array입니다. 그래서 정렬된 배열에서 중복된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112가 되면 12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물론 용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12 뒤에 뭔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뭐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위치부터 쭉 갔을 때는 중복된 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쭉 읽어보면 in place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place. 추가적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추가적인 공간을 사용하면 1, 1, 2가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한 다음에 하나를 옮겨와요. 그 다음에 이 옮긴 애와 그 다음 애가 같으면 옮기지 않고 여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가요. 얘와 다르니까 여기로 옮겨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앞으로 전진하면서 기존에 저장됐던 애하고 다를 경우에는 저장하게 되면은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적인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요거는 in place 방식이 아닙니다. 공간 복잡도가 in place보다는 더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배열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이 그냥 이렇게 바꾸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in place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냥 텍스트 에디트 창에다가 한번 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in place가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그 배열의 크기는 사이즈만큼 확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를 차례차례 방문해서 그 데이터를 옮겨와야 되겠죠. 그래서 포문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새 배열을 움직일 때 사용할 배열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요소는 무조건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같지 않으면 템프에 저장된 것과 현재와 같지 않으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J를 늘리고 템프 J에 리스트 I를 저장하면 됩니다. 만약에 같으면은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I만 저절로 증가를 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바뀐 배열을 되돌려 줘야 되면 뭐 데이터를 다시 옮기고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간을 사용하면은 하나의 포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보시면 리스트를 전진할 때 사용하는 I 값, 그리고 템프를 전진할 때 사용된 J 값이 있습니다. 이 J와 I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이 인플레이스로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자, 요를 없애고요. 요거를 리스트 J와 리스트 I가 다르면 J를 증가시켜서 리스트 J에 리스트 I를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새 공간에 넣는 것을 새 공간에 넣는 대신에 기존 공간에 넣으면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스로 뭘 짜라. 근데 내가 인플레이스를 하지 않고 짤 수 있으면 그 추가 공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기계적으로 인플레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주 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지도 않고 색임만 하나만 더 만들어 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먼저 잘 안 떠오르신 분은 먼저 인플레이스로 구현하지 마시고 추가 공간 확보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생각하신 다음에 이걸 만들어 놓고 얘를 다시 이렇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도 26번 문제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얘는 중복된 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 주어진 값을 모두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3, 2, 2, 3이 있을 때 우리가 똑같은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요 값이 다라고 3인데 같으면은 옮기지 않고요. 다르면은 옮기면 돼요. 다르니까 옮기고 같으니까 옮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인플레이스로 바꾸시면 돼요. 인플레이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를 움직이는 세인, 요거를 요 I는 차례차례 가는 거고요. J는 요 3이 아닌 애들을 저장하는 위치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J는 0으로 시작하고 I도 0으로 시작해서 이 I는 위치가 바라고 다르면은 J 위치에다가 저장하고 J를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27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인플레이스로 하나, 인플레이스 아니라 추가 공간을 사용해서 하나 시간 복잡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선형 시간이 걸려요. 배열만큼 검색을 해야 됩니다. 배열만큼 3, 2, 2, 3을 다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사하는 비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제는 조금 달라요. 요건 뭐냐면은 이동 평균을 구하는 건데 3, 4, 5, 4, 6이고 구간이 3을 주어지면 3칸씩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3, 4, 5의 평균 4, 4, 5, 4의 평균 4.3, 5, 4, 6의 평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직관적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두 개의 포문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n, 요게 n이고 얘가 m이면 뭐 요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3칸 구하고 여기서부터 3칸 구하고 여기서부터 또 3칸 구하는 그런 형태로 비용이 소요됩니다. 요거를 n 곱하기 n이라 5n에 하도록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 더하기 4 더하기 5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건 4 더하기 5 더하기 4입니다. 즉 중복되는 요소가 많아요. 이것은 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만약 구간이 4다. 그러면은 중복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요걸 계산한 다음에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빼고 얘를 추가해 주면 돼요. 즉 매번 다시 처음부터 4칸씩 m칸씩 구하는 것이 아니라 m칸씩 구하고 처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요소 빼고 나머지 요소 다음 요소 추가해서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는 얘 빼고 또 추가해서 구하는 형태로 가면은 5n의 선형 비용으로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차원 배열입니다. 다차원 배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건 이런 1차원 배열이에요. 그런데 C나 C++ 또는 다른 고급 언어에도 필요하면 2차원, 3차원, 4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차원 배열까지는 그래도 많이 사용하지만 3차원, 4차원, 5차원 배열 같은 것들을 3차원 이상의 배열을 응용해서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차원 배열의 예로 지뢰찾기 게임, 이런 게임을 혹시 해보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게임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요 데이터가 필요하겠고 이 데이터는 2차원 배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9x9 배열로 나타낼 수 있고 만약에 틱택토 게임을 한다. 그럼 3x3 배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 위치가 0인지 X인지 아직 안 쓴 건지 폭탄 지뢰찾기 게임에는 여기에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에 폭탄이 몇 개가 있는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CNC++에서 다차원 배열도 연속적인 공간으로 할당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공간으로 할당하는 이유는 임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C++에서는 3x3 이렇게 되면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순서들이 계속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위치와 요 위치가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배열은 이런 정적 배열은 이렇게 요거를 2개 줘서 용량을 2개 줘가지고 2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 다차원 배열도 CNC++는 연속 공간으로 확보한다. 이 다차원 배열도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초기값 목록을 주어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x3 마인드맵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을 폭탄값으로 폭탄 위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CNC++는 연속 공간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가능하지만 가독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주와 둘째 주에서는 과제를 리트코드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에서는 리트코드를 이용하지 않고 저지 사이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저지.koreatech.ac.kr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이 사이트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이고요. 한기대 교내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를
개최하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가입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학습하면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난이도가 되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혹시 이 사이트를 활용하실 예정이면은 문제의 수준을 잘 파악해보고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는 그때 그런 어떤 충분한 학습을 하고 나서 풀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지금 C++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직 자료 구조도 안 배운 상태이고 알고리즘도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알고리즘 문제들은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은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스스로 학습을 사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능력을 고려해서 학습할 때 문제들을 선택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리트코드에 가시면 문제들이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권장하는 건 이지 수준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지 수준의 문제들이 좀 쉽게 느껴지면 미디엄 수준의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저지 사이트는 그렇게 문제들의 난이도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읽어보고 이 문제가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잘 보시면 됩니다. 너무 또 쉬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과제는 요 대회에 가면 이런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될 겁니다. 요 1053 대회가 여러분들이 3주 때 풀어야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요걸 선택하면 이 대회에 포함된 문제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아이디를 등록해 놓으면은 그 아이디로는 문제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대회들을 공개된 대회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경시대회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사이트를 사용해 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조금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들 중에 1107번을 가지고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음 문자 수입니다. 문자열에서 모음의 수를 카운트 해가지고 출력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입력을 받으면 그것에 기대되는 출력을 주는 그런 어떤 단계, 절차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열이 주어지면 이 문자열에서 모음의 개수를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반환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입력의 개수가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이 3이라는 숫자는 입력의 개수가 됩니다. 주어지는 문자열의 개수. 그리고 이 문자열들은 각 줄 단위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먼저 숫자를 입력해서 그 숫자만큼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하나씩 받아서 그거로부터 모음의 개수를 파악해가지고 그 모음의 개수를 차례차례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C++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주 묻는 질문에 보시면은
C++는 int main으로 그 메인을 정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예요. 저는 네임스페이스를 안 쓰기 때문에 그걸 지우고요. 자, 이 글 쓸 때는 여기가 아니라 세팅에서 C++ 컴파일러에서 우리가 C++ 17을 사용했다고 좀 해줘야 C++ 17의 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지 사이트도 현재 C++를 버전을 9.30, 17을 충분히 커버하는 버전입니다. 자, 입력에 이렇게 씬을 이용해서 정수를 하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제에서는 3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일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줄에 하나의 문자열이 주어지니까 getLine을 이용해 가지고 그 문자열을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주의해야 될 게 정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문자를 입력받을 경우에는 줄바꿈 문자가 버퍼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그노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리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요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보통 하나의 입력을 테스트 케이스 하나를 입력받은 다음에는 그것의 답을 찾고 출력하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t가 1000개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1000개를 다 받은 다음에 배열 같은 거에다 넣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다 1000개를 찾아서 차례대로 출력하게 되면은 입력이 너무 커지고 프로그램을 하기가 번거롭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입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 경시대에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입력 하나마다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출력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해결하는 그 알고리즘은 메인에다가 작성할 수도 있지만 별도 함수에 작성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입력받고 출력. 이 티계만큼 입력받고 출력, 입력받고 출력 이런 형태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에서 모음의 개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조금 간단하게 작성을 하면 아직 스트링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작업을 count라는 변수에다가 모음의 개수를 세 가지고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각 그 문자열의 각 문자가 모음이면은 카운트를 증가해 가지고 그거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문제를 보면은 모음의 문자가 들어오고 모두 영문자, 소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문자, 대문자가 섞여 들어오면은 그거를 소문자로 바꿔준 다음에 그 코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성한 이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우선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빈칸을 넣어도 0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리버풀. 그러면 4가 출력됐습니다. 204. 예, 맞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출을 누르면은 로그인 안 했는데 로그인을 하죠. 그러면 요런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제출 언어를 C++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코드를 전체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제출을 먼저 누르지 마시고 테스트를 눌러봅니다. 204가 기대됐는데 제 결과도 20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답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제출이 활성화되면 누르면은 모두 맞음.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입력들이 지금은 이 문제에서는 입력을 받아야 될 게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많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입력받을 것이 많을 경우에는 이 입력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속도가 매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를 요거를 넣어주시면은 입력 처리하는 거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물론 이 입력 문제들 때문에 cin, cout을 쓰지 않고 printf와 scanf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로비 경시대의 경우에는. 그런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지 사이트 사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질의응답에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